최근 한국의 국가 위상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대우도 달라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개월 동안처럼 한국이 구체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은 많이 없었다는데요. 특히 이웃나라라는 일본과의 오랜 다툼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많이 해결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벌어진 한일전을 계속해서 한국이 승리하는 이유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일본이 매우 뼈아픈 일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분위기는 어떠한지와 관련된 소식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최근 한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해오면서 심지어 금기시되는 행동도 자행했습니다. 코로나가 득세하는 도쿄올림픽으로 인해서 일본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을 끌어들여서 혐한 감정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 외교부와 일본 정부는 최근 도쿄올림픽 참석에 대해서 논해오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를 사전에 유출시켜버려서 한국 정부를 크게 곤란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러한 내용을 일본 신문사들에 그대로 전달했고, 일본 신문사들은 기사를 내면서 한국이 일본 정부에 정상회담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협의 중이다라는 논조로 보도가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한국이 크게 아쉬워서 일본에 가는 듯한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가자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조차 일본에 절대 가지 말라며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알고 보니 청와대에서는 일본과 만약 올림픽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된다면 수출 규제 즉시 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해결 등을 의제로 놓고 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일본에 강한 자세로 나갔으며 일본의 경제전쟁에 대해 철퇴를 가한 셈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스가 내각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갔는데 차만 마시고 올 수는 없는 일이고, 또한 문 대통령이 퇴임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사안을 바로 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올림픽에서 이러한 난제를 만나면 자신들이 불리하니 사전에 언론에 이런 내용을 유출시켜서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분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론의 주요 내용을 사전 유출하는 것은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 절대 금기시되는 내용입니다. 국가의 주요 내용이 항상 긴급 속보로 전해지는 이유도 이러한 사전 언론 유출을 엄금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 약속을 깨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실행하며 한국의 뒤통수를 언제든 친다는 것입니다. 가봤자 아무런 성과 없이 그저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국가 정상이 한 명 더 카운팅되면서 올림픽 성공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이용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제 국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심지어 IOC 뒤통수도 다시 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현재 산케이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에 무관중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면서 중고등학생 등을 동원해서 올림픽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케이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익신문으로 이러한 의견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똑같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앞서 일본은 바흐 IOC 위원장과 하시모토 도쿄올림픽 회장 등이 오자회담을 통해 무관중을 결정 내렸습니다. 그들은 현재 96%의 경기장이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역사상 최초의 치욕스러운 올림픽은 참을 수 없다며, 우리는 여기서 이바라키현 모델을 참고하여 낮에 열리는 시합에 한해 학교 연계 티켓 소지자의 관람을 허용하기로 한 것을 참고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에 결단하자고 산케이는 주장합니다. 학생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학생들이 인솔 선생님 등에 의해서 곧바로 경기장에 가고 경기가 끝난 다음 음식점이나 기타 다른 장소가 아닌 다시 곧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직행직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람들에게 집과 경기장만 오가도록 한다는 의미인 직행직귀는 한때 유관중 개최 입장을 고수했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 방안의 하나로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산케이는 또 일반 관람객이 없는 경기장에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일본이 보유한 슈퍼컴퓨터 후가쿠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거론했습니다. 후가쿠는 68,000명이 정원인 신주쿠 국립경기장에 1만 명의 관객이 입장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무관중 개최를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태도이고, 어떻게든 올림픽을 살려보겠다며 방역을 무시하는 정치적인 태도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산케이를 통해 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와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일본이 한국과의 약속은 훨씬 더 쉽게 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 최근 결정된 사안은 일본이 한국에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철퇴가 내려진 것인데요. 또한 일본에 대한 매우 강력한 경고와 더불어 이례적인 멘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제대로 망신을 당했으며 사실상 한국에 완패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국이 제기한 것에 따라 적극 유네스코에서 검토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공동조사단이 지난 7일에서 9일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사찰한 내용의 실사 보고서가 이날 오후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입니다. 일본이 작년 6월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군함도 등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것인데요. 프랑스 파리에 본사가 위치한 유네스코는 한국과 일본의 군함도 관한 이슈를 본격적으로 시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조사단 3명이 이 시설을 시찰한 결과 일본이 한국인 등의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지적한 문제였는데 들킨 것입니다. 이들은 1910년 이후 전체 역사 풀스토리에 대한 일본의 해석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전체 역사는 군함도 등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일본의 관점뿐 아니라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 등 피해자의 시각까지 균형 있게 다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1940년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작년 6월 도쿄에 개관한 정보센터에 군함도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지만 그 전시만으로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역사를 지닌 독일 등 국제 모범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조치가 미흡하고 한국 등 당사국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독일의 케이스를 끌어오면서 일본을 강하게 질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갖은 로비 등으로 인해서 일본은 독일과 자신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켜 피해를 줬지만 일본은 한국을 적법 절차를 통한 식민 지배를 했다는 논리를 펴면서 서방사회에 한국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합리화했지만 이번에 그런 생각에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사로만 보면 점잖은 내용 같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엄청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문안은 일본이 2018년 6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기구 문안에 강력하게 유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본 측에서 정보센터를 설립해 충실히 약속했다는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국제기구에도 손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서방사회는 인권이 갈수록 중요시 여겨지고 최근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과거를 사죄하는 운동이 벌어지는데 일본은 그러한 흐름과는 정반대로 군함도에서 오히려 한국인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았다는 등의 왜곡을 하며 주변을 속이려다가 오히려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독 국제사회에서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계속해서 한국의 편을 들고 있는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앞서 영국 정부는 자국의 정부 홈페이지에서 일본해를 지워버리더니 이제는 동해를 떡하니 삽입했습니다. 일본해를 지운 것까지는 중립적 의미였으나 이스트 C를 넣었다는 것은 강력 한국 편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은행도 자사의 홈페이지에 독도를 영어로 독도로 분명하게 표기해 놓는 등의 모습도 보입니다. G7 참석과 한국의 방역 성과가 서방에 알려지고 UN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성과라고도 설명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국제기구들조차 분담금을 많이 내는 일본을 누르고 한국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는커녕 은폐와 속임을 반복하던 일본은 점점 고립, 퇴출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